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전기학원 전임 강사 임정빈입니다. 2024년 제1회 기사 실기 출제 문제 복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복원 문제는 실제 문제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참고 정도로 봐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답안 작성이 채점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답안에 대한 내용들, 계산 과정이라든가 답 이런 것들 간단히 기재해야 되고, 계산 과정이 만약에 틀린 경우나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서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개별 문제에서 소수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아니면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 뭐 넷째 자리까지 구해라 라는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이 맞게끔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가 없는 경우에는 오답 처리된다, 이런 것들도 되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점이 100점인데 문항수가 18문항입니다. 우리가 1회차 시험에서는 18문항, 보통은 17개에서 20문항 사이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의 수 18문항이 출제가 됐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저희는 좀 다르게 배점까지 같이 복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배점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 복원된 문제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점수까지도 이렇게 좀 보여드린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전등의 전압이 220V, 소비 전력이 1000W이다. 이때의 전등의 광속이 2000루멘이면 이 전등의 효율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전등 효율과 그 다음에 발광 효율, 이렇게 두 가지는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봐달라고 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등 효율은 요게 뭡니까? 입력 전력이죠? 예, 요게 이제 입력 전력이고, 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전등으로부터 나오는 광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보시면 소비 전력이 1000W로 되어 있고요. 이때 전등의 광속이 2000루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000과 2000에 대한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단위. 요 단위를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시험장 가셨는데 요 단위가 들어가지 않았다, 요거는 어떻게 된다? 예, 요거는 이제 틀린 걸로 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잘 해주시면 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전등 효율과 그 다음에 발광 효율, 요 두 가지는 수업 시간에도 엄청 강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꼭 봐달라고 했는데 이번 시험 때 이렇게 나왔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인체입니다. 인체 감전 보형 누전 차단기에 전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의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 요게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격 감도 전류는 몇? 30mA. 자, 그리고 동작 시간은 몇? 0.03초. 자, 요거는 이제 전류 동작형이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적는데, 중요한 거는 욕실 또는 화장실일 경우에는 요 전격 감도 전류가 몇이다? 15mA로 바뀐다라는 거. 예, 요거 만약에 30으로 적었다? 예, 땡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수업 시간 나가면서 자,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ELB 쪽은 조금 잘 보시고 가십시오 했었던 내용 중 하나였죠. 예, 그래서 워낙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 또 정확하게 보시지 않고 가셨던 분들은 요 4점짜리 배점 문제 좀 아쉽지만 예, 좀 틀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1번 문제랑 2번 문제, 요것들은 그렇게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의 내용에 맞는 것을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요거는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KC 개정에 관련돼 있는 조항에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나오면 맞추기 힘들어요. 저희 수험생들한테도 시험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찝어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보통은 잘 나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 구석특이에 있거나 우리가 늘 신경을 안 쓰거나 아니면 기출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시험장에 가셨을 때 맞추기 힘들어요.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는 틀리고 왔어 하더라도 우리 수험생들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따로 또 모아드려요. 이런 거를 이제 단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답식을 따로 모아놨다가 시험장 가기 전에 충분히 볼 수 있게끔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음 시험에 똑같이 나왔다, 그때는 맞추셔야죠. 그죠? 예,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다, 이거는 맞힐 가능성은 제가 볼 땐 10% 미만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기존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은 기존에 뭐 10년 안에 나왔던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다, 이런 문제들, 뭐 20년 안에 나왔던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다, 요거는 조금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레인지가 10년이냐 아니면 레인지가 20년이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레인지가 10년 정도 되는 문제들은 저희가 완벽하게 내 거로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안에 만약에 이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다, 그때는 맞춰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0년이 넘어갔다, 그때는 본인이 보셨던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맞추면 되는 거고, 못 보셨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하실 때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강의를 들을 때도 이렇게 좀 계획성 있게 좀 얘기를 들어가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내가 어느 부분에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완급 조절이 됩니다. 자, 바로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 시설입니다. 자, 이거는 KC 351-9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KC가 뭔지는 아시죠? 한국전기 설비 기준이라고 하는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있던 그러한 전기시설 및 관리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이러한 변경된 내용 또는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변전소 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자, 몇 킬로미터? 자, 이거는 50km를 초과하는 특고압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 이하 기술원이라고 한다. 자, 그 변전소에 상주하여 감시를 아니하는 변전소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2번 사용 전압은 몇? 170 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수시로 순회하거나 그 변전소를 원격 감시하는 제어소, 이하 변전 제어소라고 한다. 그래서 상시 감시하는 경우에서 얘는 답이 150, 170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간다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이거는 부하상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부하상정에 대한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번에 분명히 나옵니다. 작년도에는 3건선 변압기가 나왔고, 올해는 3건선 변압기는 좀 쉴 것 같고, 나온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 형태로 나올 것이고, 나온다 하더라도 점수가 작은 형태로 나올 것이고, 전처럼 뭐 12점짜리, 뭐 14점짜리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대신에 부하상정 문제가 조금 배점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지금처럼 부하상정 문제가 나와줬죠. 이러한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쉽게. 배점은 4점짜리지만, 실제 이 뒤에 나오는 5번 문제랑 원래는 4번과 5번이 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게 실제 기출문제로도 있고요. 4번에 있는 문제랑 5번에 있는 문제를 한꺼번에 묶고, 그 다음에 부분 점수 주는 문제를 한두 개 정도 더 넣어서 요게 이제 14점짜리 문제로 있습니다, 원래. 근데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4번과 5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실용 건물에 수전하는 수전 설비를 하고자 한다. 이때 예상되는 조명 설비의 부하는 25kVA/제곱미터, 일반 동력 부하는 30
볼트암페어 퍼 제곱미터, 냉방 설비 부하는 40 볼트암페어 제곱미터이다. 자, 건물의 면적이 자, 7만 제곱미터일 때 건물의 총 부하 설비 용량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명은 얼마다? 25가 되고, 일반 동력은 얼마다? 30이 되고, 그 다음에 냉방 설비는 얼마다? 40이 되는데, 자, 건물의 바닥 면적, 연면적이 얼마다? 7만 제곱미터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부하상정이라고 해가지고 부하상정 용량, 저희 학원에서 맨날 요렇게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자, 얘는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여기 보면은 제곱미터당 볼트 암페어. 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1제곱미터당 얼마만큼의 부하 용량이 되어 있느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는 부하 용량 per 1제곱미터 곱하기, 자, 여기다 뭐를? 건물의 면적. 자, 제곱미터를 해서 나타내는 식이죠. 그러면 얘는 몇 개야? 3개죠. 그래서 원래식은, 자, 원래식은, 자, 25 곱하기 7만 플러스 30 곱하기 7만 플러스 그 다음에 40 곱하기 7만, 요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풀이에서는 얘를 어떻게 다 묶어버렸죠? 이렇게 다 묶었고, 자, 그러면 요게 하나, 둘, 셋, 공이 4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요 단위는 볼트 암페어인데, 여기에서 이제 얘를, 솔직히 이건 보고 문제지만 여기에 아마 요렇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보고 문제잖아요. 그럼 요렇게 킬로볼트 암페어로 답을 내달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6650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요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저희 수험생이었다면. 그죠? 그래서 배점은 낮지만 저희가 기다렸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런 거는 저희가 한 방에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시험장에서 엄청 자신감이 생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이 5번 문제도 보시면 엄청 쉬워요. 어떤 건물의 부하 설비 용량이 900kW일 때 한국전력공사와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을 한다면 몇 킬로와트로 계약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도 앞에 풀었던 4번 문제랑 같이 콜라보로 나왔던 한 덩어리 큰 문제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쪼개서 냈다라는 거는 문제를 좀 쉽게 내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한전과 전력 계약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다? 변압기 용량에 의한 계약. 두 번째는 뭐다? 사용 설비에 의한 계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는 첫 번째 뭐다? 변압기 용량에 의한 거. 이 변압기 용량은 앞에 이제 부하 상정을 하고 부하 상정에 대한 수용률을 곱해가지고서 나오는 변압기 용량을 가지고 합산을 하여 계약 용량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제인 바로 요 사용 설비에 의한 계약 용량은 요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 표를 잘 보시면 처음에 75kW까지는 뭐다? 100%. 자, 다음에 75까지는 몇이다? 85%. 그리고 다음에 75까지는 뭐다? 75%. 다음에 75까지는 뭐다? 65%인데 재밌는 건, 자, 얘네 요 4개죠? 4개를 다 더하면 얼마다? 바로 얘는 300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놈은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이 대체로 안 보여서, 자, 이거를 다 더하면 300이 된다. 됐죠? 그래서 요 300에 대한 요소까지는 요 놈을 가지고서 해주고, 300이 넘어갔죠? 그러면 여기 60을 60%를 저희가 대응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죠. 그러면 P 구해 볼게요. 자, 먼저 75까지는 100. 그러면 75 곱하기 1. 그 다음은 또 75까지는 175 곱하기 85인가요? 0.85. 자, 그 다음에 75까지는 또 75%. 75 곱하기 0.75.
자, 그 다음에 75까지는 65%면 75까지는 0.65. 자, 여기까지는 자 300kW까지죠. 그러면 자 900 마이너스 300. 자,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자, 600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자, 여기다 또 추가를 하나. 자, 600 곱하기는 0.6 해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자, 그 값이 604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604.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렇게 604가 나오죠.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604. 그래서 지금 계산한 것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나머지 이 부분이죠. 나머지 600을 0.6으로 계산하여 보시면 여기 계산하면 이렇게 603.75가 나왔죠. 여기 603.75네요. 답만 봤는데 603.75니까 자, 잠깐 볼게요. 앞에. 자, 앞에 보시면 어디에다 밑줄 그을 거냐면 여기다 밑줄 그을 겁니다. 단위가 단수가 1kW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요거 포인트죠.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가 얘잖아. 7이죠? 7에서 반올림하는 거니까 얘가 몇이 돼요? 604kW가 되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네요.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는 반올림한다. 요거 잘 조심하셔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들을 잘 맞춰줘야 합격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항상 뭐 배점이 큰 거 여기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러한 자잘한 형태의 문제들도 하나씩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넘어갈게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이 0.2초. 자, 그래서 여기 0.2초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고장 전류의 시료값이 1000A. 자, 여기 1000A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그때의 보호 도체의 최소 공칭 단면적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5점짜리 문제인데 5점짜리 문제도 언제 나왔냐면 2021년도 3회차 때. 자, 우리 2021년도 1월 달에 KC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3회차 문제로 기사 문제로 나왔던 게 또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 때 한번 얘기를 드렸던 제가 다 얘기를 드렸던 그러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S는 요 K는 온도 계수죠. K. 그 다음에 여기 전류가 들어가는데, 자, 우리는 항상 전류와 단면적은 비례관계다. 자, 루트에 I의 제곱, 그리고 요거 동작 시간 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때 K가 얼마 나온다? K가 143이 나오고요. 자, 루트에 이때 전류 I는 얼마? 만이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제곱. 그 다음에 동작 시간. 자, 시간은 얼마입니까? 0.2초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기 쳐주시면 31.273 정도가 된다. 요거는 우리 공칭 단면적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공칭 단면적 요 31이니까 얘보다 한 치수 큰 거 항상 요 35. 그래서 답안을 적을 때도 요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표에 공칭 단면적 35ms를 선정한다. 그냥 35ms퀘어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채점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요 표에서 이렇게 공칭 단면적을 넣어놨으니까 공칭 단면적을 이렇게 선정했구나라고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답안을 작성해 주시는 요령,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 수험생들은 이런 것들 다 저한테 얘기 다 듣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 없이 시험장 가셔서 부담 없이 잘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5점짜리인데 아마도 충분히 다 맞추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요 문제도 저희가 2015년도 3회 때 나왔던 문제고, 당연히 이것도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물 안에 들어가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UPS라고 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으니 꼭 좀 봐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단답형으로 아주 깔끔하게 하나 나왔다라는 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 중인 UPS에 2차 측에 단락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UPS 고장 회로를 분리하는 방식 3가지를 적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답으로 저희가 딱딱딱 그냥 외워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배선용 차단기에 의한 보호 분리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속단 퓨즈에 의한 보호 분리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반도체 차단기에 의한 보호 분리 방식. 자, 이렇게 7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좀 잘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부연 설명을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그냥 문답으로 봤을 때 잘 적고 오시면 된다. 그래서 뭐 평이하게 나왔던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최근 10년치 안에 다 나왔던 문제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최근 10년치는 무조건 나오면 맞춰주셔야 됩니다. 예, 뭐 20년치, 30년치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출문제 10년치만큼은 다 내 거로 만들어 주시고 학원에서 나가는 주요 문제들 잘 봐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했을 때 나왔던 이렇게 문제.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또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안에 다 들어가 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8번 문제. 이거는 손님이 오셨네요. 예,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손님, 그죠? 예. 자,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는 별표를 한 2개, 3개 치죠, 저희는. 예, 그래서 요 부동 충전에 대한 납축전지, 뭐 연축전지든 알칼리 축전지든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춰 주셔야 되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맞출 수 없었던 분들은 제가 볼 때 너무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기출 문제만 풀어 주셔도 기출 문제에서 요 납축전지에 대한 문제들 또는 알칼리 축전지에 대한 문제의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문제가 엄청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연축전지. 연축전지는 다른 말로 납축전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전격 용량이 200 암페어이고 상시 부하가 10kW이며 표준 전압이 100V인 부동 충전 방식 충전기의 2차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저희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전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축전지가 있다라고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부하가 있다라고 그려볼게요. 그래서 축전지, 여기를 축전지라고 하고 여기를 부하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요 축전지에 흐르는 전류, 요 전류를 우리는 IC라고 하고 부하에 흐르는 전류, 요 전류를 I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전원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요 전류 있죠? 요 전류를 자, 여기서 말하는 충전기 2차 전류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전체 전류 I는 뭐가 된다? IC 플러스 IL이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따라서 I는 자, 먼저 축전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건데요. 자, 축전지에 흐르는 전류의 축전지 용량이 200A래요. 그러면 축전지 용량을 자, 우리가 이제 전격 방전율이라고 하는 시간율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축전지마다 공칭 용량 또는 공칭 방전율이 달라서 그 시간이 이제 우리가 연축전지일 경우에는 10시간율, 10H라고 표현하고요. 시간율.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일 경우에는 자, 얘는 얼마? 5시간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5hour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얘를 풀 때도 자, 우리 축전지의 용량이 200입니다. 얘를 자, 연축전지의 시간율 10으로 나눠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쪽은 부하전류니까 자, 요 부하전류에 대한 식은 당연히 P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P가 얼마입니까? 10kg면 10 곱하기 kg니까 10에 3승이 되고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전압이 100V 해서 요거 계산기 찍어 주셔도 되고 여기는 20 나오고 저기는 100 나오겠네요. 얼마? 120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언제 나왔습니까? 2020년, 2017년, 2013년, 2012년. 예, 기사로만 이렇게 나왔고요. 산업 기사도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나왔는데 못 맞췄다라고 하면 이건 이번 시험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최소한 조금이라도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이 알칼리 축전지랑 연 축전지에 대한 부동 충전에 대한 문제 굉장히 쉽게 풀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거, 자, 공칭 용량 또는 공칭 방전량이라고 해가지고 외워달라 그랬죠. 연 축전지는 10시간율, 알칼리 축전지는 5시간율. 요거는 표에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지질 않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셔야 돼요? 외우고 가셔야 돼요. 암기를 안 해주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로 나왔을 때 풀지를 못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자, 저희 교재에 있는 K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것도 이제 저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 푸실 때는 표를 아무쪼록 잘 암기하셨던 분들은 잘 푸실 거고, 표를 아예 암기를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틀리고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잡아내기 제일 힘든 문제 중 하나예요. 출제가 최근에 뭐 몇 번 됐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출제가 한 번도 안 됐다가 이렇게 표로 그냥 딱 던져버리면 어떻다? 표가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이거를 내가 외웠던 분들은 충분히 하는데, 분명 학원에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학원에서는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고 가세요라고 얘기는 드려요. 근데 막상 이렇게 탁 나와버리면 정말 외웠던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수험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그래요.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저압전로 중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의 시설에 적합한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용단 특성을 용단표를 완성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교재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마 저희 교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재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가 몇 초가 돼야 됩니까? 요거 60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격 전류의 배수의 4배일 때는 불용단 시간은 60초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8배일 때는 0.5.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작아지겠죠? 그럼 얘보다 또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0.2초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용단 시간이 나옵니다. 자, 요 용단 시간도 6.3배에서는 뭐다? 60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좀 내려가면은 0.5초 밑에가 돼야 되겠죠? 얘기는 몇 초? 0.1초가 된다. 그래서 자, 요거 60, 0.2, 60, 0.1 요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요렇게 저희처럼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변압비가 자, 3000대 100V인 단상 변압기 2대를 이용하여 자, 고압측 5500V 전원에 연결하고 저압측 각각 3옴, 5옴의 저항을 접속하였다. 이때 고압측 단자 전압 E1과 E2를 구하시오. 자, 6점짜리 문제인데요. 요거는 저희 필기특강, 필기특강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필기특강에 요거랑 숫자만 조금 바뀌지만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 케이스인데, 아마도 저희 학원에서 필기특강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요 실기 시험을 마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거 기억난다 정도는 될 거예요. 뭐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우선은 기억이 나야죠. 이거 배운 적이 있어. 맞아, 이거 이렇게 푼다고 생각했었던 문제였어. 왜냐면 이거 필기 때 조금 고생하시는 문제 중 하나거든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여기에 요 두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이 얘라는 거죠. 그러면 자, 얘가 나눠져서 여기에 하나 걸리고 여기에 하나 걸리는데, 문제는 자, 그냥 절반으로 나눠서 걸려지려고 그러면 요 2차 측에 요구되는 전압의 크기가 동일하면 돼요. 즉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걸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2차 측이 여기가 3옴이고 여기가 5옴이면 당연히 이 전압을 제가 V1이라 하고 여기를 V2라 하면 저항이 큰 쪽에 우리는 자, V는 IR이 되기 때문에 그때 뭐하고 뭐가 V와
R이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V와 R이 비례관계를 갖는다라는 건 결국에 보다 전압분배비를 가지고서 얘기할 때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많이 걸리니 이쪽은 전압이 많이 걸리고 이쪽은 전압이 적게 걸리겠죠. 자, 그래서 그때에 대한 전압은 당연히 요 뭐에 의해서 요 저항의 크기에 의해서 얘가 걸리는데 얘가 걸리는 비율이 곧 얘가 걸리는 비율과 같더라라고 하는 식이 있죠. 그래서 자, 이 원은 전압분배비 자, R1 플러스 R2 곱하기 전체 전압 요거는 2라고 적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자기 거 R1이 오고요. 자, 이 2에 대한 전압도 R1 플러스 R2 곱하기 전체 전압 2가 되고요. 자, 여기가 R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대입해 주시면 저 R1, R2는 3 플러스 5가 되고 자기 거 3 되고요. 자, 전체 전압 얼마입니까? 5,500이죠? 5,500. 자, 다음 식은 또 얘도 뭐가 됩니까? 3 플러스 5에 자기 거 5가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5,500 해서 요거 계산기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그때에 대한 답은 자, 지금처럼 자, 소수점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소수점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소수점으로 하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계산하면 자, 2062.5가 되고요. 자, 얘는 3437.5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저희 학원에서 만약에 필기실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맞췄을 것 같은 그런 형태의 포지션의 문제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혼자 뭐 이렇게 문답으로 공부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100% 틀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기출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출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기 쪽 관련돼 있는 단답 문제라고 하거든요. 저희 학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필기로 나오는 단답 문제는 필기를 얼마만큼 잘 준비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자, 그림과 같은 100V, 200V 단상 3선식 회로의 중성점 P에서 단선이 되었다라고 하면 A, B에 걸리는 단자 전압은 각각 몇 볼트인가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도 저희 프린트물에서 다 해드렸던 문제 중 하나. 저희 교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나왔던 문제 중 하나인데 충분히 풀 수 있었던 아주 쉬웠던 문제겠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은 100V, 220V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어디에다 밑줄 그을까요? 자, 단상 3선식 회로에다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전체 전압은 200V다라는 거고, 자, 어디에 걸리는 전압?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 요 전압을 VA라 할 것이며, 요 전압을 VB라고 할게요. 이 문제는 앞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패턴의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항상 이런 거 우리가 학원에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등가 회로를 하나 그려서 얘기를 드리죠. 지금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리고 요게 200V가 된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오면 앞에 문제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 바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 VA, 여기에 걸리는 전압 VB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뭐가 없어? 저항이 없죠? 얘는 저항이 없잖아요. 대신에 킬로와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RA를 먼저 구해볼까요? 자, 우리 P는 자, 뭐가 된다? I자승 R도 있지만 R분의 V자승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전력과 전압이 주어졌어. 전력과 전압이 주어졌는데 저항을 구해야 돼. 그러면 얘는 단일 부하에 대한 전력식 R분의 V자승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R분의 V자승을 이용해서 자, 얘를 구하면 P가 밑으로, 요 자리가 바뀌니까 P가 밑으로, 그러면 50kg죠. 10의 3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압이 위로 올라갑니까? 예, 요거는 100. 됐죠? 예, 그래서 요거 계산기 쳐주시면 되고요. RB도 마찬가지로 밑에가 이번에는 뭐가 돼요? 100이 되겠죠? 100. 밑에가 100. 그리고 곱하기 10의 3승. 자, 위에는 뭐가 됩니까? 10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각각 구해주시면, 자, 그 값이 얼마가 나온다? 하나는 0.2가 되고요. 요거 0.2 되고, 요거 0.1 됩니다. 그러면 구해볼까요? 이게 VA. 요거는, 자, 전압분배비. 여기가 저항이 몇이야? 0.2고, 여기가 저항이 0.1이야. 그러면 전압분배비니까 0.2 플러스 0.1 곱하기 전체 전압 200V, 자기 거 0.2 오면 되고요. 자, VB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0.2 플러스 여기 0.1, 그리고 전체 전압 200이고, 자기 거 0.1 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쳐주시면, 자, 요 위에 거는 133.333. 그리고 밑에 거는 66.666. 그래서 요거는 답이 133.33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166.67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풀이도 저항을 각각 구해가지고 나타내는 풀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전력을 가지고서 전압분배비처럼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어서 저는 그 방법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정석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늘 쓰지 않았던 방법을 가지고서 갑자기 배워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시기 기억이 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잘못 적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틀려버리니까, 항상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지금처럼 정석적인 형태의 풀이법을 가지고서 풀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12번 문제. 자, 요것도 저희가 기다리던 문제. 바로보다 양수기 펌프죠. 그래서 요 양수기 펌프도 제가 워낙에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가 별도로 프린트물 해가지고서 요거 기사, 단원기사 모든 양수기 펌프에 대한 문제니까 꼭 한번 풀어보십시오 했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주 전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양수기 펌프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양수량이 18 세제곱미터 퍼 민, 전향정이 25m의 펌프를 구동하는 전동기의 소요 출력을 구하시오. 단 펌프의 효율은 82%, 여유계수는 1.1이다. 자, 요 문제를 저희는 요렇게 두 가지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유계수 K를 놔두고 효율분의 9.8 예, QH라고 하는 식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얘를 좀 정리를 해. 그래서 이게 6.12 에타분의 KQH라고 하는 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드리면 항상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공부하실 때 어떤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은 이런 문제들은 같이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60을 9.8로 나눠요. 예, 그래서 예, 요거를 계산하면 6.1224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수치를 얘랑 동일하게 만들 거면은 6.1224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책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요 밑에 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요 식은 조금 헷갈리니까 적지 마십시오. 저희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요 유량이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고, 얘는 유량이 세제곱미터 퍼 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세제곱미터 퍼 민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외워주는 식 요거를 가지고 갖다 쓰시라고 하고, 만약에 6.12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 9.8이 들어간 형태로 문제의 답이 동일하게 나오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6.124를 적어 놓으시면 돼요. 왜냐면 요게 6.124니까.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한번 풀어 볼게요. 저는 그냥 6.12로 풀게요.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다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식을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풀이법 보면 얘로 풀고 있고 어떤 풀이법 보면 얘로 풀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거로 풀든 상관은 없는데 둘 중에 하나를 푸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요놈입니다. 요놈. 요 양수량이 뭐로 주어졌어요? 단위가 얘로 주어졌잖아요. 얘로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모든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얘로 주어지거나 뭐 초당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초당일 때는 얘로 외운다? 아니에요. 초당일 때는 거기다 60을 곱한다. 분당일 때는 거기다 60으로 나눈다. 이런 형태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형태로 문제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서 괜히 이 식을 외우고 또 이때는 초당일 때 이 식으로 풀고 분당일 때 이 식으로 푼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문제수들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몇이냐면 0.82. 그리고 얘가 1.1이고, 자, 얘가 Q가 얼마가 나온다? Q가 18. 그리고 H 전 양정이 25m 해서 요거 계산기 바로 찍어주시면 98.637.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가 된다? 98.64 kW. 요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제가 요거를 좀 더 정밀하게 풀고 싶다. 6.124로 풀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98.627 정도가 나와요. 98.62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뒤에 수치가 다르죠? 뒤에 수치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는 그닥 개의치 않는 형태의 답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12번 문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13번 문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이거 감리 나왔네. 감리 나왔죠? 이렇게. 자,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정하는 전기공사업자는 해당 공사 현장에 공사 업무 수행상 비치해야 돼. 자, 이 밑줄 그어놓을게요. 자, 공사 현장에 비치해야 할 비치하고 기록 보관해야 할 서식 5가지만 적으시오. 자, 요것도 언제 나왔냐면 2018년도 1회차 때 나왔던 감리 문제입니다. 자, 저희가 감리는 2016년도서부터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몇 개 없어요. 기껏해 한 30문항도 안 돼.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제가 다 모아가지고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다 나눠드립니다.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감리는 시험장 가기 전에 요것만 보시면 여기에서 걸릴 가능성이 제일 높다. 거기에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걸 또 따로 뽑아드립니다. 그죠? 요게 제일 잘 나오는데 감리는 어찌됐든 간에 다 외우셔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기사산업기사에 나왔던 모든 감리 문제 다 만들어서 제공해 드립니다. 아마 그거를 잘 보셨던 우리 수험생분들은 분명 맞추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출 따로 이렇게 보려고 하면 기출에서 감리 문제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못 외웁니다. 그래서 자, 5가지. 첫 번째보다 하도급 현황, 두 번째는 주요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그 다음에 작업 계획서, 기자재 공급원 승인 및 승인 현황, 그리고 네 번째는 주간 공정 계획 및 실적 보고서, 그 외로는 안전관리비 실적 사용 실적 현황, 그리고 각종 측정 기록표,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 5가지만 적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최근 10년 안에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감리 문제는 몇 개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외우고 가시고 저희 책자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14번 문제. 요것도 저희 기본적으로 우리 수전설비 철시간에 얘기 드리는 개전기에 대한 약호 문제잖아요. 이런 거 다 맞추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OCR 과전류 개전기, GR
지락계정기 또는 요거는 접지계정기라고 적으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접지계정기. 그 다음에 자 OPR 요거 결산계정기. 그 다음에 OVR 과전압계전기. 그 다음에 PWR 요거는 이제 유효전력계전기 또는 그냥 줄여서 전력계전기다. 요렇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엄청 쉬웠던 문제.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시험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저희 수험생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시험에 대한 레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 회차는 제가 반드시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요 시험 자체는 최근 기출 10년치 완벽하게 봐주시고 저희 학원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컨펌들을 받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15번 문제 요거는 요 15번 문제는 자 한번 볼까요? 자, 2014년도 3회 때 출제되었던 기사 문제입니다. 똑같이 나죠.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래서 거의 95% 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꼭 맞춰주셔야 되는데 고득점이죠. 12점짜리 수전 설비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문제, 최근 10년 동안에 똑같은 문제가 나와줬는데 이 고득점 문제를 못 맞추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거 당연히 저희 교재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 교재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 10년치 안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제가 페이지 상 CT 전격을 미리 올려놨고 도면을 뒤로 넘겼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5번 도면은 어느 154kV 수용가의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의 일부이다. 자, 도면을 이용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표가 CT 전격표가 있다라는 거. 일단 CT 물어보겠네.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잠깐 볼게요. 자, 이 도면을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도면입니다. 그래서 154kV 도면이고 여기 MOF로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좀 중요한 게 시험 문제로 나온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건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 CT1 요거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저쪽으로 좀 갈까요? 예. 자, 여기에서 요 변압기 결선이 1차는 Y, 1차는 델타, 여기가 1차죠. 자, 2차가 여기죠? 1차는 델타, 2차는 Y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 1차는 154kV, 2차는 22.9kV. 요것도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자, 여기 보면은 V12 있죠? V12 위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자, 여기 CT 7번 있죠? 요렇게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야 되고, 요거 알아야 되고, 요거 알아야 되고, 요거. 지금 물어보는 건 요거 세 가지를 물어볼 텐데, 요거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은 요 결선하고, 요 1차 측, 2차 측에 대한 전압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 푸실 때 항상 저희 수업할 때 이런 것들 포인트를 딱 잡아주잖아요. 요거 보시고, 요 문제는 요거.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나오면, 요거는 요거 이렇게 풀 거야. 라는 거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딱 잡아 놓으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변압기 2차 부하 설비가 51MW이다. 수용률이 70%, 그 부하 용률이 90%일 때, 도면의 변압기 용량을 명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지 구하시오.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주어졌습니까? 삼상 변압기 표준 용량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변압기 용량은 설수부코다. 요거 외워달라 그래요. 설수부코. 여유를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부하 설비 용량이 51메가. 그냥 51로 갈게요. 메가로 갈 거니까. 자, 그때 수용률은 0.7이 되고요. 자, 부등률. 자, 지금 얘는 부등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왜? 수용가가 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등률은 1로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때 역률은 얼마다? 0.9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자, 요거 계산기 쳐주시면 얼마 나온다? 39.666 띵띵띵띵띵. 됐죠? 예, 그러면 요거 어디에서? 자, 요 변압기 용량표 있죠? 자, 요 변압기 용량표는, 지금처럼, 키로를 넘어가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변압기 용량에 대한 표를 외우고 가십시오라고 해서 표준 용량표를 외우고 가십시오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표로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해서 얘보다 한 치수 큰 거 찾아주시면, 자, 여기 보면 40이 있죠? 이 언더라인 칠게요. 그러면 자, 답을 적을 때도 어떻게 적어요? 표준 용량 40MVA를 선정한다. 항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어떻게 답을 적어? 이런 것들도 알려드려야 되죠. 그냥 40MVA 선정 이렇게 적어도 답은 맞게 해줍니다. 하지만 항상 채점하시는 분이 좀 편안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FM적인 답안을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도 배워야 돼.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배워가지고서 어떻게 적어야 돼? 이런 궁금한 것들, 예, 또는 좀 작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CT1의 B는 얼마인지 주어진 표에서 선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CT1은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자, 바로 여기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CT1의 1차 전류는 자, 이거는 1차 전류는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부하 전류에다가 여유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부하 전류.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부하 전류, 저희 풀이는 저렇게 적어놨지만 이렇게 조금 한 번 더 적을게요. 곱하기 여유율을 적을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 여유율은 자 1.25에서 1.5배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얘는 얼마로 줬습니까? 예, 1.25로 줬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부하 전류는 자 지금 적은 요게 부하 전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자 피상 전력 PA를 자 루트 3배 V 곱하기 자 여유율이 얼마다? 바로 여기에서는 1.25를 잡은 거죠. 1.25 이렇게 잡을게요. 자, 이게 1차 전격 전류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과정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자, 루트 3배. 자, 이때 전압이 아까 154죠? 154 kg니까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 위에 들어가는 요 전력이 바로 변압기 용량 산정할 때, 용량 산정할 때 계산값입니다. 계산값. 표준 용량값이 아니라 계산값.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도 요거 엄청, 우리가 일반적으로 CT는, 변압기 용량값이 아니라 실제 계산값에 대한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게, 39.667까지 적을게요. 또는 36.66666 곱하기 10의 메가니까 6승 해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토탈 얼마가 나와? 요까지 할게요. 1.25까지. 한꺼번에 그냥 끝내버릴게요. 예, 그래서 요거 얼마 나와? 185.89 예, 암페어 정도가 나온다라고 해서 요거보다 한 치수 큰 예, 우리 CT의 전격을 선정해야 되죠.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어요. 앞에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0대 2차는 얼마입니까? 5A죠. 예, 그래서 이렇게 CT 전격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어렵습니까?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VCB. 자, VCB의 전격 차단 전류가 23kA일 때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암페어인가 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차단 용량 PS는 자, 루트 3배의 전격 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 또는 차단, 여기에 나오는 전격 차단 전류.
정격 전압 곱하기 차단기 정격입니다. 차단기 정격, 차단기 정격 전류가 되고요. 다른 말로는 단락 전류라고 하고 10에 마이너스 6승을 하면 메가볼트 암페어다.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던 차단 용량에 대한 식입니다. 자, 루트 3배의 자, 차단기 V12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가 V12가 있는 자리죠? V12는 요 22.9kV 라인이잖아요. 2차 측이니까.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돼? 자, 우리 22.9kV에 대한 전격 전압. 이거 표 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25.8 곱하기 자, 23. 자, 요거 키로고 요거 키로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은 안 해줄게요. 예,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 1027.798 예, 메가볼트 암페어. 그러면 얘는 1027.8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1027.8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과전류 계전기의 전격 부담 9V일 때, 자, 이 계전기의 임피던스는 몇 ohm인가? 자, 우리 전격 부담에 대한 문제. 자, 이것도 CT 2차 측에 대한, 자, CT 2차 측 피상전력을 말하는 거죠. CT 2차 측 피상전력이 9V 암페어. 그러면 CT 2차 측은 몇 암페어? 5암페어잖아요. 그러면 PA는 I자승 임피던스가 되니, 자, 그때 이 임피던스는 I자승분의 PA가 되죠? 이런 것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 I가 얼마입니까? 5A의 제곱이고, 여기가 얼마야? 9V. 그럼 이건 0.36, 엄청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 7의 1차 전류가 600A이고 CT7의 2차에서 비율차동 계전기의 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를 구하시오. 자, 단 위상 보정이 되지 않는 비율차동 계전기이며 변류계 결선에 의하여 위상을 보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CT7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CT7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우선 CT-B를 먼저 잡을게요. CT7에 대한 B는 그대로 1200대 5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변압기 결선이 있었죠? 그럼 여기가 델타고 여기가 Y죠? 그럼 얘가 델타고 여기가 Y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예, 델타 결선이 되고, 자, 요거 비율차동 계전기 여기 있네. 여기에 있는 요 CT가 뭐가 돼야 돼? 바로 Y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델타니까 당연히 델타 결선에 대한 전류인 루트 3배만큼. 그래서 자, 얘는 루트 3배의 뭐가 된다? CT2 전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루트 3배의 자, I1 1차 측 부하 전류와 뭐가 된다? CTB분의 1, CTB분의 1 이러한 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자, 원래대로 돌아가면 자, 얘는 루트 3배에 자, I1이 얼마입니까? 1차 전류가 600 그리고 이거 CTB분의 1이니까 여기 뒤집어야 되겠죠? 1200분의 여기가 5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기 쳐주시면 4.33 그래서 4.33 자, 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수전 설비 6번째 마지막 문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수전 설비 6번째 문제까지 다 맞추셨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12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분 점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솔직히 부분 점수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단답 형태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12점의 문제가 6문항에 대한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당 2점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채점을 해주시면 조금 점수가 구체적으로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전 설비에 대한 문제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주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위 전기기사 실기 그동안 앞서 쭉 해설을 했지만 자, 특히나 이 2번 문제에서 그동안은 이 문제가 한 6번 나왔어요. 아주 인기가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째 실기에 7번째 나온 문제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문항이 좀 다릅니다.
변압기 1차 측 DS의 전격 전압은 몇 킬로볼트인가 이렇게 그동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170킬로볼트를 쓰면 답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몇 킬로볼트인지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의 근거는 이와 같이 공층 전압의 몇 프로, 10% 여유를 줘서 이걸 근거로 170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산출 근거는 IEEE 미국 전기전자학회 여기에서는 전기에 관련된 규격이랄지 또는 규정 이걸 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고합에서 300kg를 넘는 전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 4, 5랄지 7, 6가 해당이 되겠죠? 이때는 공층 전압에 여기에 5% 여유를 줘요. 그리고 300kV 미만일 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54kV 이러한 경우는 공층 전압에 10% 여유를 줍니다. 10% 여유를 줘요. 왜냐면 그 송전단에서 보낸 전압이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래서 변압기 전격 전압 이걸 고려해서 5% 여유와 10% 여유를 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154니까 킬로볼트는 자 300 미만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10%니까 1.1배를 해준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169.4 킬로볼트가 나오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170을 전격 전압으로 그래서 DS랄지 또는 차단기 이러한 것들의 전격 전압은 170을 쓴다 그런 뜻이야. 근데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관연도 문제풀이 집들을 보면 우리는 이 규정을 대개는 60년대 중반 자격시험이 시행된 이후에 뭐를 썼느냐 과거에 일본의 전기 규격 조사위가 있어요. 커미티. 일본의 전기 규격 조사위. 이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는 이 300kV급, 300kV급은 계통의 최저전압. 다시 말해서 수전단 최저전압. 여기에 얼마를 여유를 주냐면 여기에 여유를 1.1배 여유를 줘요. 즉 15% 여유를 준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300kg 미만 뭐 154랄지 이러한 경우는 수전단 최저 전압에 얼마의 여유를 주냐면 이 경우는 20% 여유를 줘요. 20% 여유를. 그렇다면 자 300kg 미만인 바로 요거.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54에 이런 걸 1.1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1.1로 나누면 140이 나오죠? 이것이 수전단의 최저 전압입니다. 그럼 여기다 몇 프로 여유를 줍니까? 300kg 20% 여유를 준다. 그래서 여기에 20% 여유를 주면 154 1.2배를 해주죠? 그래서 이게 168이에요. 자, 일본에서는 이걸 씁니다. 168을. 근데 우리는 170을 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해 놓고 170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와 같이 썼지만 현재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 점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를 나왔기 때문에 더 추가한다면 자, 이 변압계가 지금 델타 Y 결선이죠? 그러면 델타 Y 결선 방식에 다를 때 1, 2차 선간전압 사이에 30도 이상차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위상변이 각변이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여기에 87T 주변압계 차동 계정기는 요 1차 델타 측의 CT와 2차 Y 결선 측의 CT로부터 전류를 받기 때문에 결국
유상차이에서 오동작을 할 수가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차 델타 측은 요 CT를 무슨 결선? Y 결선하고 2차 Y 측은 CT를 이걸 델타 결선해요. 그래서 그 유상 변이를 보완한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여기에 87T라는 주연압계 차동 계정기인데 실지는 비율 차동을 쓰죠. 실지는. 그런데 여기에 CT하고 비율 차동 계정기 CT, 즉 주변압계 차동 계정기 CT와 OCR CT는 별개를 써줘야 돼요. 이거 함께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을 계략도를 그려라 그런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시중에 나온 그 프리집들을 보면 요 CT하고 요 CT를 하나로 해서 OCR과 이 87T를 함께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개원의 박민철 기능자입니다. 16번부터 18번까지 시퀀스 파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이하게 문제가 유접점 파트와 무접점 파트 그리고 PLC 파트가 골고루 한 개씩 골고루 잘 나온 케이스가 됐네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가 쉽진 않은데 아주 잘 나온 케이스 같습니다. 자, 우선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등기를 현장과 제어실 두 곳에서 어느 곳에서도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전자접촉기 MC와 누름 버튼 스위치를 이용하여 제어회로를 완성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개짜리 회로가 있고요. 이렇게 현장, 제어실, 그 다음에 제어가 1, 2로 해서 3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4개나 5개까지 나오는데 지면상 거기까지 힘들고 저희가 최대 나온 거는 이게 2개 내지 3개짜리가 일반적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현장과 제어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MCC 판넬을 해서 모터 컨트롤 센터인데 이 자동 제어 판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출을 해서 원격으로 제어실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래서 두 군데 현장에서 어디서도 기동이 되고 어디서도 정지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저는 답을 두 가지로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일반 버전과 하나는 현장 버전. 그래서 둘 다 맞는데 문제는 문제가 주어진 거에 의해서 답을 푸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주어진 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실제로 이게 다 수험생 분들의 기억을 토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정확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 양해를 구합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기동 스위치가 2개가 있고 정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제어실에서 어디서도 기동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 자기유지 접점이 있네요. 그래서 3번 버튼 눌렀다 손을 떼더라도 계속 살아있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오프 버튼 2개는 어디서든 정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기동 스위치 A 접점 계열은 자, 병렬 접속이고요. 그리고 B 접점, 이 정지 버튼은 직렬 접속이 일반적이죠. A 접점은 어디서도 눌러도 기동이 가능하려면 병렬로 접속하고 B 접점은 어디서든 눌러도 정지가 가능하려면 직렬로 하죠. 그리고 이때 이 회로를 구성할 때 또 하나의 특징이 이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메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제어실이에요. 또 여기 제어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선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죠? 또 여기 제어실이에요.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가닥수는 항상 3가닥이 돼야 됩니다. 이 3가닥이 기동, 정지, 공통 이 3가닥이 기본 가닥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결국은 현장과 제어실 사이에는 기본 3가닥만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 가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A 접점은 다 병렬로 그릴 거고요. B 접점은 직렬로 그릴 겁니다. 이때 위에 있는 선을 저희는 전원선, 일종의 플러스선이고요. 밑에 있는 선은 마이너스선, 중성선에 해당하고 실제 저희는 3상 3선이기 때문에 뉴트럴 중성선을 쓰지 않지만 그냥 평상조로 그냥 중성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제어선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서부터 쭉 따라와서 연결,
연결하시고 연결된 부위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접속점을 찍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접점들 나와서 쭉 따라가서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기동 스위치 2개와 그다음 자귀 접점 MCA 접점에 의해서 지금 병렬 회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끝에서부터 나와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프 스위치 2개는 직렬 관계죠.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회로가 끝났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답안.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세 개의 병렬인데 온 스위치 2개 중 어디서도 눌러도 다 전기가 통전이 되면서 MC가 여자됩니다. 그러면서 자귀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손을 떼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프 스위치 중에 어디서 눌러도 정지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건 딱 몇 가닥이죠? 3가닥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도면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변칙으로 하나 가볼게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보통은 현장에서는요, 온오프 스위치랍니다. 이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이 온오프 스위치라는 거는 이렇게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버튼이 온 버튼이고요. 이때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이 오프 버튼이에요. 그러면은 온 버튼이라는 건 결국은 기동 접점인 A 접점을 의미하고 오프 버튼은 바로 정지 접점인 B 접점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2개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기본적으로 여기가 연결돼서 나와요. 일종의 고정값이죠. 이게. 그래서 실질적인 선은요. 여기서 한 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선을 우리는 보통 공통선이라고 부르고요. 다시 여기서 나가는 선을 저희는 기동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나가는 선, 이거를 정지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에서. 이렇게 3가닥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이 버전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기본 틀이 어떤 건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버전이었고요. 이제는 버전을 하나 바꿔서 감독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현재 답안은 가장 무난한 답이었죠. 가장 일반적이었고. 만약에 문제상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였냐? 주어진 도면을 고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된 케이스라면은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들어와서 들어가고 그럼 이 빨간 선 전원선 3개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병렬 관계죠. 그리고 나서 요 자귀 접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나온 선이 이렇게 와서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서 나온 선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게 되면은 지금 기존에 온오프 스위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회로가 구성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현장에선 지그재그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보시면은 여기 현장과 제어실의 3가닥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안에 구조가 바뀐 거죠. 지금 보시면은 현재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방식 하나, 이렇게 가는 방식 하나. 그래서 현재 온 스위치는 둘 다 병렬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눌렀을 때 MC가 여자되면서 자규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회로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내가 오프 스위치 어디 눌러도 정지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현장 버전. 그래서 문제상 자체에서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그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답안을 쓸 때
이게 완전히 내가 다 그리는 형태인지 병렬 형태인지 아니면은 기본에 뭘 줬는지 그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답안이 두 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17번입니다. 제 그림과 같이 논리의 명칭을 그리고 논리식을 쓰고 진리표를 완성하라 했습니다. 요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수업 시간도 자주 말씀드렸던 버전이고 그 중에 문제가 두 가지 버전 중에 그나마 제일 쉬운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산업기사 버전이라고 해서 좀 쉬운 거죠. 기사 버전으로 가면 이걸 또 변형을 시켜야죠.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이거를 식을 먼저 쓰셔야 그 다음에 이게 이름이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진리표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를 쫓아갑니다. A를 쫓아갔더니 여기는 A가 되고요. 그리고 쫓아갔더니 부정이 있죠. 여기는 A의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를 쫓아가 있습니다. B를 쫓아가면은 여기는 B의 부정으로서 바가 되고 쭉 쫓아왔던 얘는 B가 되겠네요. 자, 이런 연산자가 여기는 AND 여기는 플러스 5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항과 여기 2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식 자체가 x는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1항을 보겠습니다. A 연산자에 플러스 곱하기 B가 먼저 들어갑니다. B는 부정이 되죠. 그리고 이게 1항이 끝났고요. 그리고 플러스 5화 병렬로서 이번에는 여기 A의 부정과 B의 직렬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A의 부정과 B의 직렬이 바로 AND 곱으로 만났죠. 자,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바로 여기 논리식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간소화된 식으로 쓰기 위해서는요. 이때는 A에다가 B를 쓰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은 요게 간소화된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냥 논리식만 쓰라 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답안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식을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간단하게 또 쓰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까지 변형도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리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때 진리표는요. 우선 A가 긍정입니다. 그때는 1이고요. B는 부정입니다. 이때는 0입니다. 그리고 다시 A가 부정입니다. 0입니다. B는 긍정입니다. 1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과 0일 때 출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0과 1일 때 출력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진리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예 지금처럼 A와 B가 있을 때 0과 0일 때 여기에 0과 0을 다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0과 1일 때 0과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1과 0일 때 1과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1과 1일 때 마찬가지로 대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걸로 쭉 풀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 시험장 가시면은 시험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보통 수업 시간에도 이런 시퀀스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거라 말씀드렸죠. 시간이 남을 때. 그럴 때는 나중에 확인 검토 차원에서 직접 이 4개의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입력이 2개가 같을 때 출력이 없고요. 입력이 2개가 같을 때 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언제 이루어지냐? 0과 1이거나 1과 0일 때 서로 입력이 연산자가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나옵니다. 이걸 저희가 베타적 논리합이라 해서 익스크루시 5화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식으로 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 중에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계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익스크루 5화가 되는 건데 이게 익스크루 나도화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일치 입력이라고 부릅니다. 일치 입력이라 불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나온 값은 베타적 논리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력값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1, 0, 0, 1이 있습니다. 현재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연산자 2개가 서로 다를 때는 출력이 없지만 연산자가 둘 다 0, 0이거나 1, 1일 때만 출력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일치입력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익스크루시 not 5화라 부르죠. 이럴 때는 바로 x는
A 도트 B 플러스 A 바 도트 B 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바로 A, B에 이렇게 해서 익스크루시 나도화라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그 기억을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던 저희가 배타적 논리합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로 변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18번입니다. 그림같이 PLC 시퀀스 레더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PLC 프로그램을 표에 1번에서 7번까지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앞에 입력 연산자는 여러 개가 있어도 이 출력은 하나만 나오는 건데 이게 두 개가 바뀌었네요. 변형이네요. 지금 이게 분리가 됐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저희가 레더라 부르고요. 레더도.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요것을 저희가 니모닉이라 부릅니다. 레더도는 윈도우 버전이고요. 이 니모닉은 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로더라고 해가지고 이 단말기가 있는데 이 옛날 PDA 같은 단말기에다가 실제 컴퓨터와 연결해가지고 그 단말기에서 버튼 눌러서 이걸 직접 명령어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치? 이게 완전 도스 버전. 초창기 버전이죠.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윈도우 버전으로 바뀌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험에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레더를 가지고 니모닉으로 로더로 레더로 정확히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명령어가 나오는데 이게 주어진 조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주어진 틀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A 접점의 연산 개시를 S라 썼고요. B 접점의 연산 개시는 S의 not, SN. 그리고 A 접점의 직렬 접속은 A, B 접점의 직렬 접속은 AND의 not이 됐고, 그 다음에 A 접점의 병렬 접속은 O, 그리고 B 접점의 병렬 접속은 ON, 그리고 병렬의 블록 접속은 OB, 직렬의 블록 접속은 AB, 그리고 출력은 W입니다. 우선 PLC는 스캔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연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순서가 여기서 시작해서 요거 먼저 읽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고, 다시 이거 읽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합치고, 그리고 나서 직렬의 부정으로서 출력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출력이 나오고, 여기서 좀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우선 주어진 걸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시작이에요. 여기로 들어가고, 다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AND에 부정 가고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건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볼 건 이거죠. 제일 먼저 우선 명령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가 주어졌어요. 표의 틀에 맞춰 넣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맞고 틀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버전이면은 대충 눈치껏 여기에 맞게끔 스텝에 맞게끔 집어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이겁니다. 처음이 시작이죠. S입니다. P000이라는 번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과 이거는 직렬 관계입니다. 그래서 직렬인데 부정이네요. 그래서 AND에 not이 들어가서 P010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고로 보면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구나. 이게 싹 비워진 상태에서 새로 넣는 게 아니라 주어진 틀에서 집어 넣는 거기 때문에 훨씬 하기가 수월한 편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여기가 끝난 거예요, 연산이.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 엔드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스타 자리예요. S 자리. 그러면서 이때는 M000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직렬로서 바로 M001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두 개의 SS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 놈을 합칠 거예요. 바로 여기 병렬의 블록 접속으로 이 두 개를 합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게 OB가 됩니다.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게 하나로 합친 상태에서 바로 이게 직렬이죠. 부정이죠. 그래서 얘가 AND에 not이 들어갔네요. AN. 그래서 나온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출력이 나왔습니다. 출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출력이 또 나옵니다. 출력이 나와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실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은 문제는 어쨌든 주어진 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정확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났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시 S, M000이 들어갔고 이거의 직렬 관계로 그래서 P002가 들어갔고 다시 여기서 요놈. 자, 요거와 요거에서 얘는 지금 병렬 관계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놈에 대해서 요거는 직렬의 부정이죠. and not이 들어갔고 그리고 마지막 출력으로서 얘는 W가 들어갑니다. 이제 한다면은 이 뒤에 and가 한 번 더 들어가면 딱 좋긴 한데 뭐 이거는 그 주어진 조건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지금 주어진 거는 요렇게밖에 기억을 추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안을 써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걸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제 나름대로 좀 다시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독판 버전이고요. 실제 이게 나온 거는 모릅니다. 모든 조건은 문제와 조건 그리고 이 틀에 의해서 쓰는 거지 이게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이 틀을 어긋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 쓰는 버전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버전을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버전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수험 보신 분들이 좀 약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추가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원래는 이 레더하고 니모닉이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간에 좀 마음에 안 든 게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그거를 뭐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문제 자체가 지금 정확히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틀이 어떻게 주어진지 그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원칙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버전대로 실제 버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래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첫 번째입니다.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명령어가 다릅니다. 명령어는 실제 A 접점의 연산 개시를 로드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B 접점의 연산 개시를 로드에 not A 접점의 직렬 접속을 and라 부르고 B 접점의 직렬 접속은 and의 not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A 접점의 병렬 접속은 오와 B 접점의 병렬 접속은 오와의 not이 되겠죠. 그리고 병렬의 블록 접속은 오와 로드 그리고 직렬의 블록 접속은 오 and 로드 그리고 출력은 out 종료는 and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얘같이 이 중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까지 한 스텝을 끝낸 다음에 메모리 저장 기능이에요. 그걸 저장하고 출력이 각각 나눠질 때 쓰는 바로 현재까지 연산 결과를 집어넣어주는 저장해서 집어넣어주는 푸시 기능이 있고 m푸시랍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갖고 와서 읽어내는 것을 m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점의 이전의 연산 결과를 읽어내는 것을 로드, m로드. 그리고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행위로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저장했던 메모리 기능을 지워야 되겠죠? 클리어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빵! 터뜨려서 삭제한 데에서 팝콘이네요. 자, 그래서 분기점에서 이전 연산 결과를 계산할 때 그렇게 즉 다 날려버리는 것, 리셋시키는 것을 mpop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가 바로 뭐였냐면은 이 m푸시는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바로 m이에요. 메모리가 되는 거고 첫 번째가 나오는 게 m푸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하나, 둘 이렇게 출력이 더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연산을 다 마지막 정리하는 것을 mpop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눠져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얘가 L, 로드입니다. 그러나서 이거에 대해서 얘는 바로 and의 not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연산자로 로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AND입니다. 요렇게 해놓고서 이 두 놈을 합산하는 거죠. 이것이 병렬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바로 오화의 로드라 불러주죠. 이것을. 그리고 여기까지를 어떻게 한다? 바로 저장합니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를. 기억을 해서 이걸 밀어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저장한 거에서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거를 저장한 것을 얘가 바로 AND에 낫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얘가 아우트 출력이고, 그리고 그 저장된 거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이것도 아우트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는 직렬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 두 놈에 대해서, 이 로드에 대해서 직렬이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얘는 오화 병렬이죠. 그리고 이 놈에 대해서, 이 합산에 대해서 다시 얘는 직렬의 부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쭉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스텝 제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드입니다. P000이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직렬의 부정이죠. AND의 낫입니다. 그 다음이 다시 로드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AND가 들어가죠. 그렇게 놓고서 이 두 개의 로드를 뭐로 만났죠? 병렬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화의 로드라 부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저장이 됐어요. 여기까지 끝났어. 그럼 이걸 내가 좀 저장해야 돼요. 이제부터 출력값이 분산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M 푸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나오면서 요놈 얘는 AND 부정이죠. 그리고 여기 출력 아우트. 그렇게 하고 방금까지 저장된 거에서 여기 얘는 중간에 연산자가 더 있으면은 출력이 더 있으면 M노드로 가야 될 건데 이거는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여태까지 기억을 다 지울 거예요. 마무리하는 거죠. 빵! 터트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M팝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얘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앞에 연산의 메모리는 다 지워라 이 뜻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얘는 바로 그냥 출력이죠. 이렇게 원래 구분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시작 로드 그리고 직렬 AND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화 그리고 여기서 한 것에 대해서 직렬의 부정으로서 들어갔고 그리고 마지막 들어가고 마지막이 자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이건 실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레더를 저희가 니모니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이 니모니에서 로더로 바꾸더라도 레더로 바꾸더라도 이게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장 버전인데 실제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정확히 이게 꼼꼼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먼저 해드렸던 걸 우선 기본 바탕으로 하되 만약에 그 틀이 뭔가 변형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걸 캐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 자체가요. 아무리 현장 버전이라 하더라도 시험에 주어진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맞게끔 그 틀에 주어진 거에서 답을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는 요거 강의한 사람으로서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기능장도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PLC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럴 거에 대해서 이게 혹시 다른 쪽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거를 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정확히 답은 모릅니다. 그래서 요런 버전도 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이제 새로 추가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계속 이제 이런 기출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면서 점점 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저에게 시간 관계상 뭐 다 일일이 로직으로 그려가지고 프로분대 환산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학원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기본은 설명드렸다고 하고, 예, 기본 설명은 다 했다 하고, 그 기본에 대한 거기선 답에 대해서 추정할 때 쫓아가는 걸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예, 이번에 합격하시면 축하드리고, 정기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시작하시는 거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안 되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공부하던 패턴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죠. 근데 하게 되실 때 귀하면은 항상 시험 문제가 변칙적으로 나온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원리만 조금만 이해하신다면은 충분히 그걸 문제를 풀어가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간 변형되는 정도는 한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변형된 걸로 몇 가지 답안을 잠깐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